자, 그러면 이제 닭 목살. 잘 먹겠습니다. 이재미야, 이재미. 와, 닭목살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되게 쫄깃쫄깃해요. 어, 돼지고기 같아요. 식감이. 그러니까. 네. 두 개 나눠서 하는 게 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맛있게 볶아져요. 뭔가 일품 요리가 일품 요리가 되지. 있어 보인다 이거. 칼질하고 씹는 게 다예요. 아 최고다. 마늘이랑 칼칼함이 그 그죠? 느끼할 수 있는 기름 맛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아유, 실례하세요. 어서 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오셨군요. 이렇게 나와서 와. 네. 장일이 요리교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남자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제가 저기 3번 하다 끝날지 10번 하다 끝날지 맨날 모르는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메뉴가 생기네요. 신기하게. 그래갖고 또 지난주에도 또 친구가 우연히 그 베트남 갔다 와서 공심채라고 그 모닝글로리 그 볶음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사니까 야 공심채 좀 한번 볶아서 해줘 그러더라고. 그거 너무 자기 잘해 먹는다고. 또 한 친구가 또 우리 집에 놀러 오는데 자기 우리 집 이걸 사갖고 온 거예요. 닭목살을. 그렇다고 얘 너 이거 볶아 먹어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제가 해서 볶아서 예고편으로 해서 먹었는데 다들 맛있어 해서 닭목살 이것도 제육볶음처럼 해서 하는 거 오늘 2가지 요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2개만 하면 또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안 하세요? 자, 요거는 닭목살 구운 거예요. 이거는 오늘 그 누가 상추랑 농사져서 상추랑 또 뭐 식용 양귀비 뭐 이런 것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 쌈해서 오늘 쌈해서 많이 드실 거고요. 메뉴는 이거 하고 공심채 볶음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소고기 제가 넣었어요. 소고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와. 제가 소고기 볶아갖고 그냥 공심채 이렇게 볶았어요. 근데 공심채가 뭐예요? 공심채가 모닝글로리라고 이거 보여줄게. 이게 채소 이름이구나. 아. 모닝글로리가 채소 이름이에요. 약간 중화요리예요? 중화요리라 5분도 안 걸려요. 칼질하고 씹는 게 다예요. 이게 모닝글로리예요. 저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씻어만 놓은 거고 다음 주 예고편일지 내가 엊그제 생선집에 갔는데 생선집 아줌마하고 친해져갖고 그냥 오기가 맨날 뭐해서 무슨 생선을 하나씩 사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가자미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 가자미를 이거 일식집처럼 그렇게 해서 싹 찜해서 이렇게 싹 끓여서 붓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맛있거든요. 집에서 해먹기. 채소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재료여서. 네, 근데 가자미 같은 거는 살도 많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서.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가자미 이거 다 드셔보실 건데.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이거 했어요. 오. 이게 옛날 사라다. 사라다. 소풍갈 때. 예. 근데 이 사라다를 제가 먹을 수가 없었던 게 그 마요네즈였잖아요. 근데 그 제가 마요네즈, 아보카도 마요네즈를 만들어 놓는 게 너무 맛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그 한갑잔치 한다고 친구 집에 모여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해갈까 그랬더니 거기는 친구분이 사라다 잡채. 그래서 내가 아유 수준들 하고 그랬는데 해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간만에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했어요. 그래서 계란하고 사과하고 방울토마토 넣고 당근하고 감자 당근 해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 재료 괜찮은 재료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화선 씨라고 그 세 번째 전에 찍으신 분이 네. 그 부추 농사를 지으시는데 부추를 첫 농사 졌다고 첫 수확했다고 그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부추 김치를 담아서 익혀놨어요. 익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따 밥하고 같이 먹자고요. 들기름 뿌려 먹어도 맛있고 이거 꼭 볶아서 먹어도 맛있고. 자, 그럼 이제 시식을 좀 해봅시다. 아이고, 그 색깔부터 벌써 은혜롭잖아요. 옛날 촌스러운. 이거 레시피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일단 먹어보고서 우리가 이따 다음 주에 할 때는 가감하면 되니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사과가 요새 금값이라고. 사과가 조그만 거 2개가 10,000원이에요. 토마토 값도 비싸다고 요새. 예, 토마토도 그렇고 많이 비싸긴 하더라고 진짜 요새. 굉장히 신선한데요? 예, 오늘 아침에 비볐어요. 아침에 비볐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신선하고 예. 아삭아삭하고 누르지 그러니까 않아요. 단맛은 없죠.
단맛은 없죠. 마요네즈. 그래서 좋죠. 단맛 없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레몬즙을 안 넣고 레몬 큐브를 넣어서 약간 쌉쌀한 맛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좋으면 레몬 큐브를 넣고 아니면 레몬즙으로만 해도 되고. 진짜 옛날 사과다 맛이. 견과류는 아몬드 제가 깐 거를 살짝 갈아서 좀 넣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적절하게 쉬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톡 쏘는 맛고 네. 쌉쌀한 네, 쌉쌀한 큐브. 맛있네. 그 전에 먹던 거는 너무 이게 과해가지고 이게 소스를 먹는 건지 이걸 먹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이거는 오히려 좀 잘 어울리지. 그리고 이거는 이 마요네즈 자체가 완전 영양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만들기도 떳떳하고 먹이기도 떳떳하고 당근은 익힌 당근하고 감자를 네, 쪘어요. 너무 맛있어요. 당근이 여기다 익혀놓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아보카도도 들어간 거예요? 아보카도는 안 들어가고 아보카도 이유로 만든 그래서 아보카도 예.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그래서 아보카도 향이 너무 좋죠. 좋네요. 드셔보세요. 가자미는 대체적으로 굽거나 튀기거나만 하고 집에서는 그렇죠. 먹는데 이렇게 찜은 또 되게 손 씻기 때문에 이거 저희 집에 누가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요리인 줄 알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되게 쉽거든요. 엄청 어려운 요리처럼 보여요. 근사해 보이잖아 일단은. 좀 근사해 보여집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별거나 이것도 레시피 내가 다시 만들면 되니까 한번 간 보고 말씀 주세요. 와. 뭐예요? 파가 좀, 위에 올려져 있어서 어. 더 식감도 좋고 맛있는. 저것도 내가 못했던 이유가 저기 식용유에다가 파랑 생강을 볶다가 그 식용유를 여기다 생선에다가 찐 생선에다 쫙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칙 하고 뿌리는 건데 근데 그걸 아보카도유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스가 안 차고. 그래서 가자미 요리 좀 너무 쉬워. 가자미, 가오리 이런 요리 이제 계속 하려고. 살이 근데 살이 너무 쪄서. 부드러워요. 쪄서. 생강향이 너무 좋아요. 생강향이 너무 좋아요? 은은하게. 가자미 여태까지 먹은 건 가자미가 아니고 가자미 아니었어. 아니 제가 스페인에서 그 생선 요리를 먹었는데 아니 무슨 생선 대구살 가자미가 이렇게 맛있는데 이런 수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주방 들어가서 물어보고 왔거든요. 이거는 공심채인데 제가 아까 레시피를 막 하다가 싱거운 것 같아서 딱 굴소스를 분다는 게 확 버버려서 짤 거예요. 근데 그냥 감안해서 드세요. 그리고 공심채는 바로 할게요. 가자미 생강 되게 중요하네요. 생강 중요하지. 그리고 이거는 생선 요리 싫어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여태 먹었던 가자미는 살이 되게 그렇죠. 단단해가지고 퍽퍽하다는 느낌이 아, 맞아요. 왔었는데 엄청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다행이다. 쫄깃함도 좀 느껴지는데. 푸딩 같아요. 맞아. 쫄깃하면 내가 머리를 좀 썼어. 쫄깃하게 하려고. 소금에 절이나요? 이제 많이-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요알못이라고 아니 요알못이 지금 1년 반째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요알못은 아니지. 제가 서당깨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알못이 아니라 거의 강아지 수준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로 볶아서 이제 또 이따 시식해줄게요. 간이 딱 맞는데. 맞아요? 아 위에서 건져줘서 아우 그래서. 슴슴한 그래요? 다행이다. 너무 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건 짤 거예요. 지금. 위에서 건져줘서. 근데 이거는 어, 식감 때문에 먹거든. 마늘 쓰신 거예요? 마늘. 마늘이 약간 탁 매콤해. 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칼칼함도 있어요. 칼칼한 거. 이거는 칼칼해야 돼요. 네. 나물이 사각사각 살아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모닝글로리를 이제 베트남 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시켜 먹는 게 이거래요. 너무 맛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이 식감 때문에 좋다고 그래서 근데 나 이게 사기 어려운 줄 알았어요. 네네. 내가 쿠팡에서 1kg짜리를 사니까 13,000원인가? 그러니까 꽤 됐거든. 그러니까 요게 한 300g 정도 됐고 쿠팡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사 먹으려면 굉장히 비싼 요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에서 먹었을 때는 엄청 기름졌는데 여기서는 되게 깔끔하고 뭔가 우리나라 맛 우리나라 되게 맛있어요. 아보카도예요. 아, 최고다. 마늘이랑 칼칼함이 그 그죠? 느끼할 수 있는 기름 맛을 딱 잡아주는 거. 우와, 이거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네. 자 그러면 이제 닭 목살 이건 이제 우리가 간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저기다 먹을 거예요. 야채에다 싸서. 닭목살 처음 먹어봐. 닭목살 처음 이 식자재 내가 알려주려고 한 거야. 나도 지금 닭목살 식당에서는 먹어봤는데 되게 비쌌거든요. 시중에도 잘 안 파는데 네, 잘 없어요. 닭목살 하는 집 많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재미야, 이재미로 먹는 거예요. 와. 특별하진 않지만 이거 지금 다 식은 거거든요. 네. 어제 저녁 때 해놨다가 지금 살짝 데운 건데 저 해서 이제 이따 먹으면 그 제육볶음 할 때 그 소스 제육볶음 소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제가 네. 제육볶음은 그때 800g 기준으로 했고요. 제가 오늘 닭목살은 보니까 이렇게 팔더라고. 이렇게 싹 얼린 채로 오거든요.
깨끗해. 뼈가 없는 거예요. 그치, 예, 그치. 목에만 딱. 그러니까 우리 그 완전히 별게 없어. 저탄고지한 사람들한테 최고의 음식이야. 식감이 좀 식감도 좋고 네. 그다음에 퍽퍽한 살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 지방하고 단백질 비율도 아주 딱 좋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딱 조리해갖고 조리가 아니라 이렇게 싹 손질해서 이렇게 냉동된 채로 오거든요. 근데 이게 1kg여서 그 쿠팡 가면 여러 브랜드가 있으니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염지를 미리 하셨다가 아니. 재워두셨다가 아니요, 바로 했어요. 바로 바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일부러 안 뜯었어. 저기 특별한 거 없지. 그냥 네. 그 목살만 딱 있는 거야. 아무 쌈 간이 안 돼. 닭목살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쌈 너무 맛있죠? 되게 쫄깃쫄깃해요. 어. 돼지고기 같아요. 식감이. 그러니까. 네. 이게 돼지고기보다 훨씬 맛있어. 목살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그런 거에 좀 부위에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돼지 목살이라 해요. 그냥 목살이라고 그럼 돼지고기인 줄 알겠지 뭐. 이거 말 안 해서 먹었을 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아니 닭볶음탕이나 이런 거는 음. 이제 먹을 때 바르는 것도 좀 힘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선호 제품인가 봐요. 이렇게 네. 그쪽이. 왜냐면 근데 식당에서 우리가 먹을 때는 막국수집 같은 데 유명한 데 가면 이거 확 구이에 팔거든요. 닭갈비집에. 근데 이 부분은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네. 내가 비쌀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닭 몇 마리일 것 같니? 이따 한번 그러네요. 세볼까? 되게 막 아, 요거 하나가 다 한 마리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 것 같아요. 맞네요. 이게 맞네요. 이 수백 마리 아니겠냐? 수백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 심심하면 세볼래? 1kg인데 양이 되게 많아. 1kg. 이게 닭 목 하나겠지 않겠어요? 그죠? 생각보다 기네요.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서 피었으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씩 다 잘랐어요. 지난번에 하나씩 하니까 너무 길어서 내가 그래서 아예 조리할 때 닭목살이 이렇게 파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친구가 얘 이거 있다고 사다 줘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메뉴가 즉각 나오는 거예요. 좀 일스러워도 이렇게 반씩 잘라요. 싫으니까. 아까 그 사이즈 먹기 딱 좋았죠? 네. 그래서 먹는 거는 좀 냉동시켜 놓고 하고 조리해서 냉동시키세요. 음식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동했던 거는 다 저기 아까 그게 1kg 양이거든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음식은 나물도 그렇고 다 볶아서 볶은 채로 해서 딱 지퍼백에다 얼려놓고. 왜냐면 이렇게 해서 또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이게 냄새 날 수 있거든. 한 번 먹고 한 번 얼려놓은 양이 있으면 딱 좋지 않겠어요? 물기를 빼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양념만. 자, 이거는 우리 그 지난번에 했었던 그 닭 제육볶음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제육볶음은 제가 800g 양으로 했고, 요거는 저 1kg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새우젓을 한 숟갈 더 넣었어요. 양념을 보니까 진간장이 2티, 알룰로스 2티, 맛술 대신에 제가 화이트 와인 썼어요. 아니면 그 청아 같은 거 넣어도 괜찮아요. 소주도 괜찮고. 고춧가루가 이게 4숟갈이었어요. 4숟갈 계량 해놨고요. 고춧가루 4티, 고춧가루 4티, 고추장 4티. 고추장 4티. 간마늘 2티, 생강 1티. 그러니까 다 큰 거 기준이에요. 생강은 작게요. 이런 것도 제육볶음 양념. 제육볶음 양념이에요. 제육볶음 양념 제가 보고 한 거예요. 생강 가루도 괜찮아요. 생강 가루도 괜찮은데 어떤 생강 가루는 냄새 나요. 그런데 생강을 그러니까 시장 가면 마늘집 가면은 마늘 같은 갈아주는 집 보면은 생강을 갈아줘요. 그럼 그 갈은 거를 쫙 펴서 얼려서 저 조금씩 꺼내놓고 이렇게 즙을 짜서 쓰면은 좋아요. 네, 말리는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즙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하니까 좋아요. 저 마늘 2숟갈 넣었고 생강은 1숟갈 즙으로 짜서 넣었어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한 반 정도만 넣어도 되는데 닭 같은 거 넣고 그럴 때는 혹시 그 누린내 같은 게 날 수 있어서 제가 생강을 좀 신경 써서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들기름 3숟갈,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넣었어요. 그 다음에 후추. 이제 이게 끝인데 그러면 좀 싱거울 수 있잖아. 아까 한 200g 정도가 더 들어서 저는 요 새우젓, 홍새우 삭힌 거거든요. 좀 요거가 크네요. 이게 홍새우. 내가 홍새우젓. 얘기하는 홍새우. 머리랑 같이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 새우젓이 아니라 이거는 그 딱새우라 그러나 막새우라 그러나 이런 새우를 가지고 새우젓을 담근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거는 한 4, 5년 된 거고 오래 둘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중에는 안 나와. 시중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만들어 팔려고 그래 이거. 좋아요. 진짜로 이거는 팔아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먹어봐야 돼. 새우젓 맛을 한번 조금씩 봐보세요. 그게 없으면 숟가락. 일반 조그마한 새우젓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조미료 안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를 넣어야지. 조미료만 무조건 안 넣는다고 장땡이 아니지 않아? 라고 난 생각해. 왜냐면 이게 봐 이렇게 넣고서 얼려서 넣고 쓰는 거예요. 새우 자체가 틀려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그런데도 달아서 이거 새우젓을 먹어보라면 이상하지만 먹을만해요. 먹어봐요. 향도 다른데요? 향도 다르고 그렇게 짜지 않는. 안 짜고 그다음에 달아요. 그래서 음식 이게 핵산 폭발이에요. 진짜 맛있지 않아요? 사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계란찜 할 때 넣어도 계란찜하고 저는 김치찌개 그 적국 넣어야 될 때 다 이거 씩 넣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넣을 수가 없었던 게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맛있다 그럴까 봐. 단맛도 있고. 너무 예,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그 감칠맛이 폭발이죠. 네. 그게 이게 핵산 감칠맛이에요, 맛이 이 아이가. 입에 짝짝 붙는 거. 그래서 음식이 음식이 같은. 음식이 뭔가 망쳤다, 뭔가 맛이 없다 그럼 이거 한 숟갈 씩 그래도 될 넣어요. 것 같아요. 아, 저거 나중에 가르치는 법을 좀. 아니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네. 제대로 이 새우를 잡아서 소금을 비율로 좋은 소금을 담아서 그냥 놓기만 하고 시간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딱 1대1로 새우. 넣으세요? 새우하고 소금하고 비율을? 거의 1대1로 넣죠. 거의. 그런데 이제 그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가 중요하고 천이라고. 그다음에 그렇게 담그는 거에 거의 다 조미료를 넣으니까 조미료를 안 넣고 이제 진짜 그렇게 담그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새우젓 담는 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그 와중에 새우젓 팔고 있네. 있지도 않은 새우젓. 자, 진짜 엄청 주문 들어갔어요. 근데 물건도 없는데. 자, 여기다가 이걸 그냥 넣은 거예요. 네. 계량이 제일 어렵네. 뭐 양파즙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안 없네. 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빨간 했어요. 애들만 4개 들어가고 빨간 나머지가 애들. 다 2개 들어가고 생강만 하나 들어갔어요. 오. 이따 이거 찍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냥 볶기만 하면 돼. 근데 저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청양고추 있죠. 이게 칼칼해야 맛있거든요. 그렇죠. 청양고추를 아까 그 너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만 썰고 마지막에 파를 다져갖고 다 볶고 난 다음에 거기다 마지막에 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곤죽되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대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볶아진 상태에서 청양고추하고 파 다진 것만 이거 좀 열어봐 주실래요? 쪽파인가요? 저는 그냥 지금 대파가 없어서 그냥 쪽파 썼어요. 상관없죠. 마지막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이걸 다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2번에 나눠서 프라이팬에 하라고요. 왜냐면은 그 조리 효율도 떨어지고 맛있게 안 볶아지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에 나눠서 볶으라는 그날 소리죠. 다 먹더라도 반을 나눠서 조리해요? 그러니까 그날 다 먹더라도가 아니라 이걸 다 조리해 놓은 채로 얼려놓으라고요. 조리해서 냉동에다 딱 넣으면 먹기가 진짜 바로 데워져서 먹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저거 양념해서 넣으면 해동해서 볶는데 그러니까 이게 10분 안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설거지 2번 하기 싫죠. 설거지 2번 하기 싫고 그다음에 이렇게 볶을 때 볶아야 맛있거든. 원하신다면 이제 양념만 따로 재워놨다가 뭐 하루 이틀 안에 뭐 해먹을 그렇게 수도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아, 맛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근데 양념을 안 볶은 상태로 사실 냉동 안 한 게 낫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의외로 그걸 뭐 얼마나 오래 두고 먹을지 몰라도 저렇게 볶아서 해놓고 먹으면 난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제가 어릴 때 왜 저렇게 여름에 피서 갈 때 바닷가로 놀러 가잖아. 네. 바닷가로 놀러 갈 때 저렇게 제육볶음을 다 볶아서 그렇게 지퍼백으로 딱딱해서 얼려놓고 가지고 가면 브루스타 켜서 바닷가에서 브루스타 켜서 바로 데워서만 뭐 그리고 밥도 아예 해갖고 찬밥을 싸가지고 가면 밥이 뜨거울 필요 없잖아 여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게 좋았거든. 근데 그때 왜 같이 놀러 온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양념 재우는 사람들은 개고생한다. 거기서 그 브루스타에다 생각을 해봐. 바닷가에서 먹으려면 불 달궈서 왜냐면 배고파 죽는 그러면 나는 이미 먹고 있잖아 우리 집은. 그렇게 해서 수영장 갈 때 옛날에 수영장에서도 우리 밥 다 해 먹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거든. 그래서 저렇게 딱 해가지고 가고 상추만 씻어가면 바로 데워서 이렇게 얼른 이렇게 데워서 볶아서 이렇게 먹었어. 좋아요. 이것도 그런 것도 괜찮아. 그리고 선물용으로 이런 거 하라고. 기름은 안 붓고 해요? 네, 기름 안 받아. 여기 자체 기름이 있으니까. 2개 나눠서 하는 게 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지 맛있게 볶아져요. 근데 이거 의외로 몰라서 못해요. 그렇죠. 한 번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곤죽돼서 물이 한강 되면서 맛이 근데 왜 에리님 거랑 똑같이 했는데 양념이 저는 그래요. 막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중간중간 볶으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청양고추만 여기다 하나 반씩 넣을게요. 아까는 내가 한 막 3개씩 넣는 것 같아. 하나 반씩이라고 하면 아까 그 양념 전체 기준으로 3개. 3개? 응. 네, 오케이. 고추는 아까 내가 마지막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처음부터 넣게 되면 고추도 곤죽되기도 하고 색깔도 그렇고 먹기 전에 파랗게 해서 딱 나는 게 좋아. 그래서 고추는 아까 1kg 기준으로 한 3개 하면 되겠더라고. 파는 요건 한 주먹씩 딱 넣을 거거든요. 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두면 타죠. 타죠. 수분이 나와서 그런가? 내가 타기 전에 열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거 봐요. 더 늦게 넣으면 타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불을 조금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익으면 이 식감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럼 불세기를 처음에 강하게 셨다가 어. 약간 이제 좀 어느 시점쯤에 약간 좀 낮췄어요? 타려고 그럴 때. 네. 타려 그러면 낮춘다. 타려고 그럴 때. 열고 싶을 때. 이렇게 중간에 열어보면 되지. 근데 중간에 여기 있는 물만 밖에다 버리라. 아, 왜냐면 이거 물을 줄여서 이렇게 아까 바싹 불고기처럼 하는 게 어떤 분은 또 요게 좋아서 여기다가 또 양파랑 양배추랑 당근 대파 넣어서 껄쭉하게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드셔도 돼요. 수분기 많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분깨도 많고 왜 제육볶음도 내가 이거 한 건 바싹 불고기로 한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자작하게 해서 양배추 넣고 양파, 당근 뭐 이렇게 넣어서 근사하게 그렇게 먹어도 되지. 뭔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넣고 싶은 욕심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어쩔려고 모르겠어. 그렇게는 안 먹어봤거든요. 왜냐면은 혹시 냄새가 날까봐 내가 이렇게 바짝 졸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식자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물이 이렇게 있어도 밥 비벼 먹을 정도로 되면 냄새가 안 날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이제 혹시 목살이라 하니까 이걸 바짝 졸인 거야. 바싹 불고기처럼. 네. 그거는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새 같은 때 상추랑 먹을 때는 저게 최고지. 자체가 기름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저렇게 바짝 졸여요. 바삭해진다고요? 예, 아니, 졸여서? 졸였지. 아, 고기가 쫄아드니까 약간 목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저기 하면서 내가 공심채 설명해 줄게요. 요게 그 모닝글로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씻으면 돼. 어렵지 않고 씻으면 되는데 이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익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줄기만 그러니까 썰어서 줄기부터 먼저 볶다가 그냥 잎을 넣으면 돼요. 근데 내가 양념은 뭘 했냐면은 마늘을 이렇게 바로 으깨 갖고 아보카도에다가 마늘 두르고 그다음에 이거 원래 할 때는 내가 저걸 했거든. 그 마른 고추. 빨간 고추 마른 거 있죠. 그걸 싹 부셔 갖고 넣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카이안인가 왜 그 고추 있죠. 베트남 고추 같은 거. 그거 맵지 않게 조금만 넣어 갖고 그거를 기름에다 볶다가 거기다 굴소스를 딱 넣고 이렇게 하면 볶으면 끝이야. 근데 난 굴소스에다가 어간장만 넣으면 된 거거든. 그런데 그것만 먹기가 너무 성의가 없을까봐 불고기를 불고기 거리를 사다가 양념을 해갖고 그냥 불고기 먼저 따로 볶아 꺼내놓고 마지막에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기가 들어가니까 요리 같으죠. 그러니까 고기 이런 거 있으면 사실 불고기 없어도 돼. 그러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공심채에 고기 넣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거의 이거 고기 안 넣고 그냥 하지. 이걸 그냥 먹어봐요. 야채로 배불려봐요. 이게 속이 비었다 그래서 공심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네. 아, 맞네. 심지가 비어있구나. 공심이야. 그래서 공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보관한다면 이 상태로 해서 보관해도 좋아요. 왜냐면 항상 보관할 때는 마른 상태에서 냉동실에 더 딱딱해지거든. 근데 이렇게 수분이 좀 있으면 수분체를 해놓으면 훨씬 더 보관이 용이해요. 그리고 안 마르고.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것도 왜냐면 데쳐서 우리 얼려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얼린 거 가져오면 그러니까 물을 잘 박하게 넣어. 물을 넣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지금까지 계속 물이 중간에 물을 퍼내야 될지도 몰라. 자, 그리고 이 동안에 이 모닝글로리 썰을게요. 썰을 때 위에는 한 5cm 정도를 써는데요. 위에 먼저 따로 하고. 왜냐면 그 볶는 시간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많이 안 볶는 게 좋아요. 휘릭 볶아가지고 약간 살캉살캉하게. 여기 합치면 되겠네. 네, 이걸 한번 긁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청양고추하고 그것만 맛있어. 다른 걸로 시켜. 여기다가 이제 그 청양고추하고 요걸 한 숟갈 하나 넣어서 확 졸여낸다 소리예요. 먹기 직전에. 네. 자, 됐고 그럼 얘를 이쪽에다 놓고 공심채 볶을게요. 300g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기 때문에 고기 사러 나가느라고 못할까 봐 고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원래. 부위는 어디가 좋아요? 이거 불고기감 했어요. 불고기감. 집에 있는 걸로 해. 갈비살 사놓은 거 있으면 갈비살 넣어도 되고. 왜냐면은 조금 더 그거를 좀 요리처럼 원푸드로 만들려면, 원디쉬로 만들려면 네. 공심채로만 갖고는 식사가 안 되잖아. 네. 근데 거기다가 집에 있는 고기를 같이 넣어서 볶아서 먹으면 거기다 뭐 두부나 뭐 한쪽 넣어서 계란이랑 먹으면 자, 원디쉬가 되니까. 근데 보통 불고기는 어느 부위에 많이 써요? 불고기? 네. 기름 많지 않는 그런 부위지. 목심 같은 거, 목살 같은 거 중에서도 기름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을 가서 그 불고기감 달라 그러면 이미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는 걸 꺼내줘. 멋있게 이렇게 해서 핏물 빼놓은 거거든요. 그 300 핏물을 빼는 게 좋을까요? 핏물 빼는 게 좋아요. 미오글로빈인가 뭐 그거 핏물이 뭐 그걸 했는데 어쨌든 잡냄새가 없어지죠 그거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 특별히 계량을 안 했었는데 그 300g이면은 한 밥 숟가락으로 그러니까 100g당 1티 한 숟가락 정도 넣는데 이거는 간이 셀 필요 없으니까 2숟갈만 넣어볼게요. 지금 300g이거든요. 간장 둘, 그 다음에 알룰로스는 그거의 반이니까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마늘 조금 넣고 생각은 안 넣어도 되고 마늘 조금 넣고 후추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청주나 뭐 그 와인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와인 한 숟갈만 넣을까요? 와우, 기가 막히는구나. 이번에 그 클라우디 베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거 다 쓸 때까지 그거 쓸 거야. 아, 너무 비싸던데 그거? 이거 클라우디 베이가 아니고 이거 오이스터 베이야. 네, 그래서 싼 거. 오이스터 베이는 너무 싸더라고요. 좀 싼 거. 그다음에 들기름도 한 숟갈만 넣을게요. 클라우디 베이 나도 뭔지도 모르고 쓰고 너무 비싸갖고 네. 그다음에 살라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비싼 거라고 그래. 오이스터 베이도 요리하는데 오히려 더 괜찮다고. 요리할 때 이거 좋아. 이거는 그렇게 안 비싸. 코스코에서. 자, 이제 볶아볼게요. 항상 볶을 땐 두 손으로. 두 손으로 볶으세요. 이렇게 불 약하게 놔두면 여기서 기름이 쫙 우러나요. 불 마지막에 뚜껑 닫아서 이렇게 불 약하게 놔두면 마지막에 뚜껑 덮고 약불에. 약불에 아니 그럴 새도 없지. 사실 급하게 먹을 때는 그냥 해도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으면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보드랍지. 이거는 크림 넣지 말고 넣지.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저걸 할게요. 그 마늘을 간마늘을 쓰지 말고 슬라이스 편을 썰든지 아니면은 탁탁 으깨서 쓰든지 아니면 저렇게 저는 이렇게 이걸로 하니까 좋더라고.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할게요. 마늘 신선한 맛이 훨씬 더 좋아요. 마늘 3개 정도 넣었어요. 저는 이게 불고기 감은 항상 볶아놓은 게 있어요 집에. 왜냐면 김밥 싸느라고 이것만 이렇게 해서 볶아놓으면 계란지단 있고 그 다음에 뭐 단무지 우리 남편 단무지 있어야 되니까 단무지 하나 넣고 그러면 예, 그러면 그냥 김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고기감은 항상 해서 얼려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왜 지난번에 했었던 거 중에서 왜 오이 볶음 같은 거 오이 같은 것도 이렇게 볶잖아요. 이렇게 해서 볶을 때 그 소고기 같이 넣어서 오이 소고기 볶음 같은 거 아니면 알배치 볶음 할 때도 이렇게 소고기 한 주먹씩 넣으면 그냥 생고기를 얼리시는 거예요? 아니 볶아서 생고기 얼려놓으면 일이 또 커지지. 녹여야 되고 핏물 또 빼야 되고 맞아. 그래서 그냥 이번엔 고기 없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령은 많이 얼린다 그러면 집에 냉장고에다 넣고 먹을 거니까 바싹 해놓지만 얼릴 거면 이 상태에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익히기는 익히되 국물은 남은 채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한 번만 딱 김만 날리면 되게 그러면은 훨씬 보관이 맛이 변하지가 않죠. 딱딱하지 않고. 제가 얘기했나? 전 떡국 국물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소고기 양지를 갈아와요. 고깃집에서 아니 갈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민지가 되잖아. 그 소고기 양지가 이제 기름도 있고 국물 잘 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국간장, 그러니까 단 건 전혀 없이 단 거 없이 국간장이나 그러니까 조선간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바짝 졸여요. 바짝 졸여서 짭짤하게 졸여놔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만큼씩 얼려놔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물만 붓고 푹 끓이면 떡국을 10분 만에 끓이죠. 되게 맛있게. 양지 국물이 팍 우러나면서
그러면 이제 육수를 내는데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어요.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얘 볶을게요. 얘를 볶는데 제가 그 고추를 원래 마른 고추를 부셔서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그걸 내가 많이 사다 놨다고 싶었는데 벌써 다 먹었는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홍고추 얼려놓은 거 여기다가 이제 그 아보카도유 한 4숟갈 넉넉하게 넣으세요. 식용유 아니니까. 그다음에 아까 했던 간 마늘 있었죠. 마늘하고 마늘하고 요거를 넣고 저거 사실은 집에 고추기름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기름 넣고 해도 맛있어요. 이렇게 향이 바로 올라오면 여기다가 굴소스 한 숟갈을 넣고요. 굴소스도 왜냐면 그 냄새를 날려주는 게 좋거든요. 굴소스 한 숟갈 넣고 저는 어간장 한 숟갈 넣었어요. 아니, 진간장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싱겁게 먹을 싶으면 안 넣어도 돼요. 끝났어 이게. 너무 간단하네요.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중국 음식 향. 마늘 향에 고추 향에 그다음에 그 굴소스 향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숨만 죽으면 아삭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뿌리는데 참기름 뿌려야지 맛있긴 하더라고. 참기름 뿌리고 깨 뿌려서. 이 채소는 혹시 공심채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어울릴까요? 다 되지. 다? 미나리 이런 거? 약간 미나리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참나물. 참나물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요새 방아잎 나오는 거 많거든? 방아잎.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나도 해보진 않았지만, 깻잎도 이렇게 하면 또 중국 맛이 나고. 깻잎은 난 조갯살 넣고 뭐 이렇게 했지만, 깻잎도 이렇게 넣고 하면 그 중국 맛 나는 거 아니겠어? 모든 순 요새 나오는 그것들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처럼 그 고기 먹기 전에 먼저 이거 한 접시부터 먼저 먹고 먹잖아. 진짜 거의 모든 이런 유사한 채소들을 다 테스트해봐도 될 것 같아요. 어. 뭐 할 거 없을 때. 저기 알배추 이렇게 해봐봐, 알배추. 알배추 이렇게 하면 끝장 날 것 같은데? 저 고기만 냉동실에 해놨다가 고기 좀 없어도 돼. 근데 내가 지금 굳이 넣어서 그렇지. 근데 왜냐면 이제 좀 음식을 좀 음식처럼 성있게 먹으라는 뜻에서 그냥 한 거지. 없어도 되거든. 끝났어. 고기가 들어간 거 아니고 색깔. 너무 있는 집 같으죠? 약간 볼륨이 있어서 있는 집 같이 됐죠? 이건 자주 해먹겠다. 응? 자주 해먹을 것 해먹겠대? 같아요. 엄두가 나요. 엄두가 나. 정말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했는데. 모닝글로리?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먹기 비싸거든. 근데 그게 중국 향이 뭐냐면은 그 베트남 고추나 마른 건고추 그걸 넣게 되면 훨씬 향이 더 좋아요. 네. 그거는 훨씬 더 향이 좋은데 이게 끝이거든요. 뭔가 일품 요리가 일품 요리가 되지. 너무 근사해졌어요. 먹어봅시다. 있어 보인다 이거.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많이 먹어져. 싹 먹게 되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셔보세요. 지금 바로 한 거라서. 여행 가서는 액젓에다가 해줬었던 것 같아요. 참치액젓. 그 태국에서는 네, 피쉬 소스 네. 많이 피쉬 소스. 쓰잖아요. 액젓에다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간장 넣은 거예요. 어간장이 피쉬 소스가 생기죠. 굴소스도 약간 있고. 굴소스 들어가야 돼. 근데 굴소스가 깨끗한 게 없었고 기름이 깨끗한 게 없어서 이런 걸 해 먹을 수 없었는데 저는 아보카도유는 아주만 너무 아보카도 러버야 완전히. 그렇지? 그 다음에 굴소스도 이거 가스 안 차지. 그 다음에 우동주의도 가스 안 차는 거 찾았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잠깐만 맛있어요. 다시 한번 먹어야겠다. 어, 아니 참기름을 한번 쫙 뿌려준 다음에 먹으면 다시 한번 먹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됐네요.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네. 비교를. 벌써 향이 틀리잖아. 우리나라 음식에는 이 참기름이 들어가줘야죠. 감사합니다. 에리님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된 식재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러 온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알았던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묘하게 야 이거 해봐 해서 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살도 그렇고. 양념류 이런 것도 아보카도유랑 뭐 라드유 이런 거 여기서 다 보고. 맞아요. 오늘 닭목살도. 네, 맞아요. 닭목살도 생소한 거. 2+1으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모닝글로리도 처음에 했어요. 예. 아, 참기름
좋은데요? 틀리죠? 벌써 요리 더 비싼 요리가 됐죠? 밥 반찬 생각 안 날 때 요것만 있으면 밥에 딱 넣고 덮밥식으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다가 전분 살짝 타면 전분 살짝 타면은 덮밥이에요. 국수랑 탕수육 먹으면 소스처럼. 소스 여기 전분 살짝 타갖고 약간 거룩하게 갖고 덮밥처럼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모든 야채에다 한번 적용을 해봐요. 저도 한번 해볼게. 아까 그 새우젓이 여기 그릇에 있어서 더 맛있어? 것 같아요. 아니 여기다가 피쉬 소스 여기다 새우젓 넣고 보면 얼마나 맛있겠어. 맞아요.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다 새우젓을 갖추게 한 다음 새우젓으로만 하는 요리 같은 거 하면은 간장 안 좋겠다. 들어가고, 그죠? 그쵸? 간장 안 들어가고. 그러면 진간장 이게 좋지도 않잖아. 근데 이렇게 새우젓 같은 걸로 써서 하면 이제 감칠맛 폭발이지. 그 신의 한 수였어요. 마지막은 그 참기름이? 참기름이 향이 그래. 참기름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은 이렇게 또 먹어줘야 되는 거지. 공심채 처음 먹어보는데 이제 여전히 다른 채소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중간에 아삭한 그 느낌이 주는 재미가 좋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마무리 이제 할게요. 불만 약하게 해놓으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이거 그냥. 혼자 있어서 요리할 엄두가 안 네. 났었는데 영상을 보면 더 먹고 싶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하고 싶죠? 네. 잊어버리기 너무 해보고 전에.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것도 가면서 그 사람들 다 여기서 식자재 주문하고 가더라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여기서? 네, 여기서 네, 마무리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것도 잘해 먹겠죠? 하나, 둘, 셋.